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연 5%대가 깨지며 4%대로 하락했습니다.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의 폐막에 앞서 향후 3년 내 자국의 재정 적자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금융권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 발표가 당초 계획보다 연기돼 4달 초쯤 발표됩니다. 올해 주요 대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연봉은 작년 조사에서 집계된 평균 연봉보다 1%포인트 상승한 3,193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란히 0.1%씩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이 외국인들이 매물을 꽤 내놨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좀 받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프로그램 쪽에서는 여전히 순매수 행진이 나왔습니다. 전자전기업 중에서 외국인들의 매물이 많이 나왔는데 연기금 쪽에서 이 대거 받아들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죠. 구체적인 상황 시황센터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6월 28일 월요일장 마감했는데요. 국내 증시 조용한 장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아쉬운 상황에서 외국인의 매도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코스피 지수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포인트 오르면서 1732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기관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잠시 상승폭을 주춤하기도 했지만 다시 매수로 흐름을 바꿨죠. 수급 상황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191억 원 정도, 기관이 600억 원 넘는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더 많은 물량을 외국인 쪽에서 매도했는데요. 외국인이 1,300억 원 정도 매도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매수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외국인 쪽에서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흐름 유지한 이후 프로그램 쪽에서 1,000억 원 넘는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코스닥은 한 달여 만에 500선을 돌파했는데요. 다시 500선 아래로 한 걸음 물러나서 마감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498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장중에는 큰 박스권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500선에서 501선 그리고 490선 후반에서 움직였는데요. 이번에 60일 이동평균선이 하단 상단 라인을 제한하면서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급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큰 폭으로 매수했습니다. 개인이 132억 원 정도 매수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했는데요. 기관이 22억 원, 외국인이 62억 원 정도 매도했습니다.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나흘 만에 하락으로 흐름을 바꿨는데요. 14만 60전 내리면서 1201원 80전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미국의 금융개혁안이 합의가 마무리되면서 큰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하락 압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마찬가지로 큰 박스권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203원에서 1397원 정도의 박스권 움직임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계 증권사 청구를 통한 매도세 80만 원 다시 내준 상황이고요. 포스코도 내렸습니다. 반면에 현대차는 1%, 신한지주가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LG화학이 강보합에 마감했고요. 현대중공업이 0.4% 올랐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3분기 실적 기대감에 오늘 2%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하이닉스는 1% 내렸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3% 조정받았습니다. 서울반도체 역시 약보합에 마감했는데요. 소디프 신소재는 0.3%, 다음이 0.7% 올랐습니다. 메가스터디가 약보합에 마감했습니다. 포스코 ICT가 1% 내렸고요. 태웅이 3.9% 큰 폭으로 올랐고요. 네오이즈게임즈 역시 2.4%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업종들 오늘 약세였는데요. 구조조정 발표 이후에 옥석 가리기 수혜로 대형건설주들은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그 영향은 미미한 모습입니다. 대형건설, 현대건설이 3.5% 그리고 삼성물산과 GS건설 역시 2%대 하락 움직임, 대림산업도 3.6% 내렸습니다. 워크아웃 대상 건설업종들은 당연히 내렸겠죠. 남광토건이 14.9%, 한일건설이 10.9%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반면에 여행항공주들은 하반기 휴가철을 앞두고 하반기 실적 기대감에 올랐는데요. 대한항공은 약보합 조정받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4.9% 오르면서 4일 만에 급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행주 역시 5%, 2%대 상승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원전주들도 강세였는데요. 한전 KPS, 한전 기술 역시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두 종목을 중심으로 원전주들이 강세였는데요. 한전 KPS가 8% 큰 폭으로 올라고요. 태웅 역시 3.9%, KNDT 역시 5% 오르면서 원자력 발전주들이 강세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갤럭시 판매 호조와 관련해서 삼성전자는 내렸지만 관련주들은 상승했는데요. 삼성전자는 1% 내렸지만 하이소닉이 강보합, 인프라웨어가 3.8%, 파트론 역시 3.4% 오르면서 갤럭시 S 관련주들이 강세였습니다. 네, 미국의 6월 고용지표 등 굵직굵직한 경제지표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악재가 될지 호재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지 라스성공 전략과 함께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영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해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배성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증시가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주요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금일 시장의 흐름은 기술적으로는 11선 지지 속의 방향성 탐색 과정이 전개되는 모습이었고요. 금일 8거래일 만에 음봉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시장의 에너지는 상당히 강한 모습입니다. 금일 원달러 환율이 약 13원 정도 내렸는데요. 지난 금요일 그리스 디폴트 우려에 따른 급등 이후에 자연스러운 하락 과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지난주 이후부터 계속되고 있는 연기금의 매수세와 함께 반대로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외국인들의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국내 증시가 외국 기금의 매수세로 단기적인 디커플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섹터별 흐름에서 보시면 구조조정 이슈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컸었던 건설주가 재료 노출로 인해서 금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자동차 섹터와 금융 섹터 등이 강세를 이어간 하루였습니다. 네, 일단 수급 상황부터 살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외국인들이 또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은 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관망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일단은 지난주까지 계속적으로 미국의 매크로 지표들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일부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출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국내 증시 밸류에이션 매력이 계속적으로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세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지난주 이후부터 기금 투자자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역시 기금 투자자의 그런 매매 패턴이 경험적으로 PER이 낮은 구간에서 상당히 월별 매수 금액을 늘렸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수가 박스권 고점에 있는 상황이지만 PER 측면에서는 국내 증시 밸류에이션이 약 9배 정도로 상당히 글로벌 증시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금의 매수세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금 매수라든지 국내 실적 시즌을 앞두고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부각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상단 밴드를 어느 쪽까지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번 주가 상당히 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에서 금융개혁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일단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한 가지 제거됐다는 이유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초반에 미국 증시가 기술적인 반등을 보인다 그러면 우리 증시도 추가적인 상승, 즉 박스권 고점 돌파 시도를 좀 더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단기적으로 1750 구간이 지난 직전 고점인 동시에 박스권 상단이라는 점에서 일부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1750선을 돌파한다 그러면 약 1800선까지도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모멘텀만으로 이렇게 상단을 뚫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해외 쪽에 시선 한번 돌려봐야 될 텐데 해외에서 나올 만한 그런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일단 금일 5월 미국 시장에서 5월 개인 소득과 개인 지출 발표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예상치는 두 지표 모두 전월 대비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난주까지 미국의 그런 소비와 고용 그리고 주택 관련 지표 등 전반적인 매크로 지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일 발표될 지표가 과연 시장의 투자 심리를 호전시켜줄 수 있을지가 1차적인 관건이 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미국 금융개혁안 통과 문제인데 일단은 그동안 시장에 계속적으로 불확실성으로 작용했던 요인들이 일단은 합의가 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다소 제어시켰다는 점에서 지난 주말 미국
금융주들이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반등 추세가 이번 주 초반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두 번째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우리 시장 투자 전략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살펴봐야 되는지, 그리고 또 유망한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는 현재 6월 이후에 시장이 11선을 지지로 해서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11선 지지는 계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최근 역시 이제 국내 증시 디커플링을 이끌고 있는 요인이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 이외에도 기금 매수 등 수급 모멘텀의 강화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시 박스권 고점 돌파를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글로벌 증시 상승과 외국인 매수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인데요. 따라서 금일 이번 주 초반 국내 증시 수급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지 다시 말씀드려서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할 수 있을지가 최대의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 시즌이 전개가 되면서 업종 내에서도 주가 차별화가 계속적으로 좀 발견이 되는 모습인데요. 금일 IT 섹터 내에서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다소 좀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는 반면에 실적 전망이 우수한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전기 등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조선주 내에서도 기관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선호하는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도 섹터인 IT와 자동차 그리고 화학 섹터와 함께 업종 대표주에 대한 그런 관심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가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많은 투자자들, 다른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의 투자 패턴을 따라하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연기금 쪽에서 많이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IT 쪽에서 매물을 좀 내놓으면 그걸 또 연기금이 받아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연기금들의 매매 패턴을 추가로 따라하는 그런 투자 패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통상적으로 연기금이 좀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근거로 해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기금 따라하기 매수 전략도 상당히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기금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화가 되었는데요. 지난주 기금이 매수했던 종목을 보시면 전반적인 업종 대표주에 걸쳐서 좀 고르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어 있는 철강 업종과 금융 업종 등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전반적으로 연기금 측면에서 향후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충분히 추격 매수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배성영 연구원과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연 5%대가 깨지며 4%대로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예금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평균 연 4.78%로 4월보다 0.29%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대를 기록한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1년 9월 이후 처음입니다. 주택대출 금리는 작년 12월만 해도 5.9%를 기록했습니다. 5월 기업대출 금리는 5.48%로 전달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한편 시중은행의 5월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2.89%로 한 달 전과 같았습니다. 저축은행과 신협 등 제2금융권 예금금리는 내렸습니다.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향후 3년 내 자국의 재정 적자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는 오늘 폐막에 앞서 향후 3년 내에 적자를 절반 규모로 줄이고 2016년까지 정부 부채 비율을 안정시키도록 하는 재정 계획을 채택한다라는 내용의 공동 합의를 채택했습니다. G20은 또 은행세 도입 문제에 대해 캐나다와 일본, 호주 등의 반대로 원칙적 지지 입장을 냈지만 나라별 사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G20 정상들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다시 모여 은행 자본과 유동성 기준을 강화한 새로운 금융 안전망 마련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권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 발표가 당초 계획보다 연기돼 4달 초쯤 발표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논의 일정 등을 이유로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을 7월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상반기 중에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었습니다. 7월 초 발표가 예상되는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에는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분리 매각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 56.97%는 경쟁 입찰로 주인이 가려질 전망입니다. 다만 우리투자증권의 분리 매각 여부는 막판까지 가봐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주요 대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연봉은 3,193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포털 커리어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남자 사원을 기준으로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의 대졸 초임 연봉은 평균 3,192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연봉에는 기본 상여금은 포함됐지만 인센티브는 제외됐습니다. 작년 조사에서 집계된 평균 연봉 3,156만 원보다는 1%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업종별로는 조선과 중공업 분야 연봉이 3,661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 3,398만 원, 자동차 3,334만 원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평균 연봉이 가장 낮았던 업종은 공기업으로 2,700만 원 수준이었으며 식품과 외식 부문도 2,956만 원으로 평균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오늘부터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 S를 무료로 주고 주식 거래 수수료까지 면제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한국증권은 내달 3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갤럭시 S 증정 이벤트를 신청하면 향후 한국증권을 통해 월 100만 원씩 이상 주식 거래를 하는 투자자에 한해 24개월간 매달 12,020원씩 단말기 할부금을 지원합니다. 우리투자증권이 지난 5월에 출시한 직접운용 스판랩 상품이 운용을 시작한 지 26일 만에 목표 수익률 10%를 달성했습니다. 이 상품은 정해진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조기에 상환되는 상품으로 코스피지수 상승률 대비 3.87% 초과 상승해 지난 6월 25일 조기 상환이 확정됐습니다. 동양종합금융증권이 총 918억 원 규모의 주식 워런트 증권인 동양 ELW 30개 종목을 신규 상장합니다. 이번에 상장하는 동양 ELW는 삼성전자와 한국전력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홀 워런트 종목들로 오늘부터 거래가 가능합니다. 한국시티은행이 내달 12일까지 삼성전자 보통주와 애플사의 주식 가격에 연동한 아이스마트 지수연동 정기예금 2호와 3호를 판매합니다. 2호 상품은 최고 연 16.20%, 3호 상품은 최고 연 18.62%까지 세전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이 됐고 우리 증시도 여기에서 좀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조금 더 나은 모습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란히 0.1%씩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환율 시장도 하향 안정화 추세에 있습니다.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리스 신용 위기를 이후로 좀 급등을 했던 환율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일본 증시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마감됐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4% 내리면서 9,693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중국 증시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상황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중국 증시 역시 0.4% 내리면서 현재 2,540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